예, 지금 쏠종 주식TV 실시간 방송 보면은 늘 10년물 일봉 차트를 화면 전환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.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바닥을 위협하고 있습니다. 지금 깼죠. 깼습니다. 예. 지난번에 이때 급락 때는 다우 나스닥까지 같이 하락하면서 좀 공포 분위기를 연출했었는데 요번에도 뭐 얼마 전까지 조정이 같이 오긴 했습니다만은 미 국채는 떨어지는데 보시면은 그 아래 보면 나스닥이 나오거든요. 나스닥은 좀 반등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. 그러나 이게 여러분 많이 들으신 분 아시다시피 국채가 하락한다는 것은 국채 금리 상승한다는 겁니다. 그리고 이 국채에 버블이 껴있는데 이거는 참 어떻게 보면은 대놓고 하는 투기와 작전인데 대놓고 하는 조작이죠. 이게 뭐냐 FED에서 양적 완화라는 명목으로 미 국채를 FED에서 어떻게 보면 찍어낸 돈으로 매입을 하는 거죠.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모든 왜곡이 지금 이 유동성의 왜곡이 나오는 건데 만약에 실제로 양적 완화가 종료돼서 지금 이 국채가 하락을 하는 이것을 막지 못하게 된다면은 이 향후에 이제 금리 상승 압력을 엄청나게 받게 되게 됩니다. 이제 그렇게 되면은 주식시장만이 문제가 아니고 부동산 시장이 문제가 되겠죠. 물론 이제 또 국채 매입을 또 양적 완화를 한다.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에 와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. 양적 완화도 더 할 거고 그래서 뭐 앞으로 뭐 몇 년까지는 주식도 괜찮고 부동산도 괜찮지 않겠느냐.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. 그러나 그렇게 단순했다면은 모든 게 이렇게 단순하다면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왜 금융위기 때 빠져나가지 못하고 일본처럼 아니 뭐 거의 다 금융위기 때 개인들이 파산하거나 많이 그렇게 되거든요. 왜 그렇게 될까 생각해 보면은 사실 금리를 예측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. 예, 그죠? 정말 어렵다. 피터 린치의 얘기처럼 아무도 맞출 수 없다. 그렇게 아예 단언을 하죠. 그분 얘기로는. 그리고 맞출 수 있다면은 억만장자가 될 것이다. 단기로는 방금 그런 모습이지만 국채가 금리 인하를 단행하고 양적 완화를 하면서 이렇게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많이 오른 상태에서 지금 여기서 떨어지다가 살짝 올랐다가 이렇게 요 정도 위치에 와 있다는 겁니다. 여기를 깨내면 여기 깬다 이렇게 하는 건데 이후에 만약에 이게 문제가 생겨서 크게 떨어지게 된다면은 금리는 사실 채권으로 결정되는 겁니다, 여러분. 기준금리만 내려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 미국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국채를 연준이 매입을 해주니까는 이 유동성과 어떻게 보면 저금리, 모기지도 저금리가 가능한 건데요. 근데 이제 자꾸 이제 인플레 압력이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어떠한 결정을 이들이 내릴지 사실 알 수가 없는 겁니다. 그리고 제가 알기로 이러한 지원이 양쪽 물론 2000년대부터도 계속적으로 이제 통화 팽창 정책을 써와서 그렇게 됐지만은 2008년 위기 후에 2009년부터도 당장 2009년 10년인가부터 양쪽 완화는 단행해서 지금 이미 이 일을 한 지가 10년이 넘었고요. 나중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양적 완화에도 시장이 반응하지 않는 그 시기가 올 거라고 봅니다. 양적 완화에도 부동산이나 주식시장이 반응하지 않는 경우. 분명히 예전에는 양적 완화 한다고 하면은 떨어지다가도 반등했는데 오히려 이런 일에도 먹히지 않고 크게 급락한다거나 월가가 이제 지들 거 던지고 막 그렇게 되면은 향후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국채 금리는 여러분 계속 보고 계셔야 됩니다. 그리고 어제 실시간 방송에서도 드린 얘기 하지만은 나스닥 같은 경우도 파블로프의 개처럼 꼭 조정하다 끌어올리고 어느 지점 되면 끌어올리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나중에 크게 뒤통수를 치는데 지금 추세가 작년 추세가 이렇게 형성이 돼 있거든요. 어제 보여드렸는데 요 라인 깨지는 거를 잘 보고 요 라인 깨지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그 라인이 깨지고 난 다음에 조정이 최근에 좀 급하게 왔었죠. 그런 것처럼 나스닥도 요 라인을 잘 보고 이거는 뭐 장기 추세는 아닙니다만 제가 장기 추세 깨지면 나스닥은 인버스 올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 장기 추세 깨지려면 멀었고 요거는 어떻게 보면 2년 추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기죠. 작년 올해 추세가 나가게 되면은 그때는 좀 1차 하락 정도 나올 거고 근데 분명히 또 끌어올릴 겁니다. 그래서 아마 개폭락은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. 나중에 여러분 나스닥이 더 많이 떨어집니다. 나스닥이나 러셀이 더 많이 떨어질 거예요. 그리고 러셀 같은 경우에는
아예 박스권으로 만들어줘가지고 러셀도 이거 깨지면 무조건 하방 대기하면 됩니다. 물론 여기를 돌파하게 되면 상방 봐야 되고요. 러셀은 지금 박스권이라 너무 딱 떨어지는 박스권이죠. 그래서 이거는 러셀은 참 대응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. 향후에 이렇게 여러 번 만들어주면은 여기 딱 깬다. 아 그럼 하방 크게 한번 들어가는 거죠. 돌파한다. 러셀 인버스 다 줄여야지 이거 돌파하면. 상방으로 가져가는 거는 이제 고평가라는 게 있으니까 상방으로 달려들 용기까지는 안 될 것 같고 차라리 우리나라 주식을 달려들 것 같고요. 만약에 그럼 나스닥도 오르고 러셀도 같이 오를 거 아닙니까? 우리나라 증시랑. 그러니까 이거 뚫으면 인버스 없어야 되고 이거 깨지면 이것도 뭐 영원히 이거 지금 행보한 지가 꽤 오래돼 가지고요. 예. 어쨌든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주식에 단기적으로 반등도 오고 하락했다 그럴 수 있는데 이거 여기 나가면 급락하게 되는 경우도 생각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예. 결국에 미국채가 지금 자꾸 조금씩 문제가 생기면서 우리나라 채권에 외국인은 계속 많이 들어오고 있고 이런 현상을 보게 되면은 이런 솔몽 주식TV 실시간 방송이 얼마나 좋은지 이 우리나라 채권도 이렇게 실시간으로 제가 매일 업데이트 시켜드리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올해에만 지금 와 100조 원이 들어왔어요. 101조 원. 작년에 73조 원인데 지금 11월이 되지도 않았는데 100조 원이면은 이 중에 월가가 움직이는 돈이 있다면 근데 이 정도면 월가가 들어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미국의 국채를 버리고 우리나라로 온다? 그럼 나중에 환율이 어떻게 된다는 거죠? 환율이 그러니까 이거를 좀 음모론적인 시각까지 하면 CDBC라고 이제 미국도 이제 글로벌 비트코인 말고요. 비트코인을 땡겨 쓸 수는 없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CDBC인가 뭐 그거 있어요. 디지털 통화 달러에 기반할 건지 어떨 건지 모르겠는데 그 디지털 통화 전 세계 단일 통화라는 뭐 그런 거. 그래서 어떻게든 달러를 어떻게든 좀 평가를 절하시킬 작정이지 월가가 이제 뭔가를 꾸미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. 이게 2007년, 2008년 없던 일입니다. 이 채권이. 희한하잖아요. 어떻게 외국인이 주식은 이렇게 팔면서 채권만 살까? 원래는 주식 폭락하면서 환율 빡 폭등하기 때문에 그 전에 이것도 빠져나가는 게 맞거든요. 그러니까 좀 이상합니다. 예, 제가 볼 때 이상해요. 물론 제가 헛발질 치는 걸 수도 있습니다. 그 원인이 달러 엑소더스가 아니라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건데 아니면 뭐 우리나라 금리를 더 내린다고 봐서 이런다고요? 우리나라는 금리를 요번에 올렸고, 그죠? 물론 미국보다는 몇 번 더 내릴 여력이 있긴 한데, 우리도 그럼 제로 금리로 간다. 그런데 그걸 보고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왔다고요? 우리나라 채권 시장에? 어쨌든 이렇듯 우리나라 채권 시장에는 미국 채권 시장에 뭔가 좀 꿈틀꿈틀 거리는데 그걸 계속적으로 읽고 더 공부하고 여러분이 또 좋은 의견 있으면 또 남겨주십시오. 같이 한번 연구해보고 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만약에 달러에 정말 문제가 생길 거고 다음번 금융위기가 원래 금융위기가 생기면 달러가 강세되고 보통 그런데 오히려 달러가 더 문제가 생기는 어떤 기전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한켠에는 좀 하면서 여기에 대한 수수께끼를 좀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